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중국판 장원영이라고 불리는 배우죠. 조로사 씨 소식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건강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더라고요. 어떤 얘기들이 있는지. 핵심만 좀 짚어보죠. 네, 조로사 씨가 지금 중국에서 정말 주목받는 스타잖아요. 근데 최근에 라이브 방송에 나온 모습이랑 또 예전 일들이 좀 맞물리면서 건강 괜찮냐? 이런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시작이 바로 최근 화장품 브랜드 라이브 방송이었죠. 자료화면 보니까 하얀 드레스 입고 나왔는데 오른쪽 팔꿈치 있잖아요. 거기가 좀 유독 하얗게 보여서 이걸로 말이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문신 가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조로사 씨는 원래 문신이 없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고화질 화면으로 좀 자세히 보면 그 흰색 부분 주변 피부가 좀 붉어요. 방송 중에 팔을 이렇게 긁는 듯한 모습도 보였고요. 긁는 모습까지요? 네. 그래서 이게 단순 커버업 화장이라기보다는 혹시 면역 관련해서 피부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 근데 건강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기사들도 꽤 있더라고요. 맞아요. 작년 말이었나요? 드라마 찍다가 병원에 실려갔던 일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그 동료 배우가 폭로한 글 같은 걸 보면 좀 충격적인 내용도 있었죠. 네, 소속사 대표한테 막 폭언 듣고 심지어 손찌검까지 당했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었잖아요. 네, 정말 좀 심각한 내용이었죠. 그 일로 입원 치료 받고 올해 1월에 퇴원했다고는 하는데 근데 얼마 안 있어서 또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 생긴 거예요. 또요? 네, 4월에는 원래 나오기로 했던 예능 프로그램 소소적용기라고 그게 갑자기 결방이 됐어요. 그러면서 또 건강 나빠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다시 나왔었고요. 심지어 최근에는 소속사랑 헤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결별설까지 돌고 있다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이 일들이 쭉 시간 순서대로 보니까 흐름이 좀 보이네요. 그러네요. 지금 공개 활동도 많이 줄었고 또 회사에서 딱히 공식 입장이 없으니까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알기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라이브 방송에서 보인 모습들 있잖아요. 아까 말한 그 팔꿈치 상태라든가 아니면 좀 힘없어 보이는 표정 같은 거. 그런 것 때문에 팬들 걱정이 더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 팬 커뮤니티 반응 보니까 정말 걱정하는 글들이 많아요. 특히 그 팔꿈치 흰색 부분, 거기에 대해서 딱히 설명이 없으니까 더 여러 가지 추측이랑 걱정이 나오는 거죠. 이게 참 중국 연예계 경쟁이 엄청 치열하잖아요. 팬덤 문화도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스타들이 받는 심리적 신체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만약에 그 소속사와의 갈등, 그 폭로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 스트레스는 정말 상상하기 어렵죠. 스타의 화려한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건강하고 행복한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팬들의 마음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성숙한 응원이죠. 네, 오늘 조르사 씨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여러 추측들이 있지만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응원하는 만큼 정말 하루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야겠습니다. 네, 저도 무대 위 모습뿐만 아니라 그 이면의 삶도 좀 평안했으면 하는 마음이 드네요. 어쩌면 우리가 화면 속 모습만 보고 너무 쉽게 판단하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도 잠깐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워커였습니다. 여러 여성이랑 관계를 맺었다. 이걸 넘어서서 그 공공 화장실 거기서 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정황까지 보도가 됐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요즘 일본 연예계 보면요. 예전에 우리가 알던 청순하거나 막 친근했던 이미지랑은 좀 다른 그런 소식들이 자꾸 들려오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좀 충격적인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좀 파보려고 합니다. 일본의 유명 스타들, 특히 불륜 스캔들에 휘말렸을 때 이미지가 어떻게 무너지고 또 활동에는 어떤 영향을 받는지 여러 기사들을 바탕으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게 그냥 사건만 쭉 늘어놓는 것보다는 왜 유독 이런 스캔들이 더 큰 충격을 주는지 그리고 대중 반응은 어떻고 또 복귀는 가능한 건지 이런 이면까지 좀 들여다보면 흥미로울 것 같아요. 사례가 꽤 되죠? 그렇죠. 먼저 딱 떠오르는 게 2016년 백희 씨. 기억하시죠? 정말 국민 여동생 이런 느낌으로 엄청 밝고 인기가 대단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랬는데 그 기혼 상태였던 밴드 보컬 애논이었죠. 그분과의 불륜 사실이 딱 터진 거예요. 특히 일본은 그 주간지 파워가 세잖아요. 거기서 막 사적인 문자 내용까지 공개해버리니까 파문이 정말 컸습니다. 그렇죠. 백희 씨처럼 호감도 그 자체가 거의 전부인 스타한테는 타격이 훨씬 더 컸던 것 같아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이미지가 생명인데 그게 깨져버리니까 결국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고 꽤 오랫동안 자숙기간을 가졌죠. 정말 이미지에 기대는 스타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네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죠. 더 좀 충격적인 영화계 유망주들 사건도 있었잖아요. 히가시대 마사히로랑 카라타 에리카. 네. 히가시대 마사히로 배우 안씨 남편이었고
아이도 셋이나 있었는데 네네. 카라타 에리카랑 불륜 관계였다는 것 자체도 문제였는데 더 큰 문제는 그 관계 시작 시점에 카라타 에리카가 미성년자였다는 거. 그게 정말 컸죠. 네, 이게 알려지면서 대중들 비난이 뭐 걷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건 그냥 사생활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카라타 에리카는 그때 한국 드라마에도 나오면서 막 얼굴 알리기 시작했던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스달 연대기 나왔었죠. 근데 이 스캔들 터지고 바로 활동 중단됐고요. 히가시대 마사히로도 뭐 광고, 드라마 다 잘리고 사실상 배우로서 커리어가 거의 뭐 엄청난 타격을 입었죠. 와, 근데 여기서 배우 안 씨의 대처가 좀 인상 깊었어요. 그렇죠. 위자료도 안 받고 이혼하면서 아이들 아빠가 망가지는 모습 보고 싶지 않다. 이런 입장을 밝혔잖아요. 오히려 되게 많은 지지를 받았죠. 그러다가 2020년에는 개그맨 와타베켄, 이분 스캔들도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맞아요. 내용도 좀 그랬죠. 그냥 여러 여성이랑 관계를 맺었다. 이걸 넘어서서 그 공공 화장실 거기서 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정황까지 보도가 됐으니까요. 이건 뭐 불륜이라는 말로 다 설명이 안 되는 수준이었죠. 와, 그런데 사사키 노조미 씨는 이혼은 안 했죠. 네, 일단은 뭐 갱생, 기회를 주기로 한 것 같은데 근데 최근에 방송 나와서 아직 용서한 건 아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기도 했어요. 그 부부관계랑 또 대중이 보는 시선이랑 이게 참 복잡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정말 청순함의 대명사 같았던 배우 나가노 메이 씨 관련된 의혹도 있었잖아요. 네, 15살 연상이고 또 기혼인 배우 다나카 케이시와의 관계 의혹이 제기됐죠. 처음에는 친한 선배일 뿐이다 이렇게 해명했는데 그 후에 메신저 대화 내용이 또 공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논란이 확 커졌고 결국 뭐 예정됐던 영화, 드라마, 광고 다 하차하게 됐죠. 최근에 해외 영화제의 모습은 비쳤는데 앞으로 활동을 어떻게 재개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 보니까 스캔들 한번 터지면 진짜 이미지가 와르르 무너지고 활동이 어려워지는 게 당연해 보이는데 근데 좀 신기한 건 일본 연예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귀하는 경우가 꽤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일본 연예계의 좀 독특한 점일 수도 있어요. 물론 대중들 시선은 여전히 차갑죠. 근데 뭐 연말 특집 예능 같은 데 나와서 자기 잘못을 막 개그 소재로 삼으면서 조심스럽게 복귀를 시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미지 실추 후에 복귀가 아예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는 거. 좀 아이러니하죠. 네,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오늘 쭉 살펴본 이야기들이 대중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스타 이미지가 정말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네, 맞아요. 스타의 사생활과 또 대중의 관심, 그 경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워커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친한 선후배 사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는데 근데 그 두 사람 사이에 오갔던 사적인 라인 메시지 내용이 공개가 돼버렸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요. 한동안 좀 소식이 뜸했던 일본 배우죠. 나가노 메이 씨의 깜짝 근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년에 큰 스캔들 때문에 활동을 장정 중단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소식에 정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맞아요. 최근에 진짜 예상치 못한 곳, 바로 국제영화제의 모습을 드러내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는 바로 이 나가노 메이 씨의 캐나다 영화제 참석 소식을 다룬 해외 연예 뉴스들이고요. 네, 이 자료들을 통해서 나가노 메이 씨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는지, 또 과거 스캔들은 정확히 뭐였는지, 그리고 이번 등장이 앞으로의 활동에 어떤 의미를 가질지 좀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그 현지 시간으로 7월 29일이었죠.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29회 판타지아 국제영화제, 여기 레드카펫에 선 건데요. 그리고가 상영작으로 선정되면서 초청을 받은 거군요. 근데 이 영화가 또 공교롭게 스캔들 터지고 바로 그 직후에 개봉해서 더 화제가 됐었잖아요. 맞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공식 석상이네요. 그때 모습 보니까 아주 아름다운 드레스 입고 불어랑 영어로 인사도 꽤 여유롭게 하더라고요. 네, 현장에서는 이렇게 뜻깊은 영화제에 참가하게 돼서 영광이다. 우리 영화 보시고 많은 감동 느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소감을 밝혔다고 해요. 표정이나 태도에서 뭐랄까 이전 스캔들을 별로 의식하지 않는 듯한 그런 당당함, 그런 게 느껴졌다는 평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 등장이 더 주목받는 이유는 역시 그 배경에 있는 스캔들 때문이겠죠. 올해 4월에 일본 연예계가 아주 발칵 뒤집혔었잖아요. 그렇죠. 당시 유부남 배우 다나카 케이시와의 불륜설이 터졌었죠. 처음에는 그냥 친한 선후배 사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는데 근데 그 두 사람 사이에 오갔던 사적인 라인 메시지 내용이 공개가 돼버렸죠.
네, 그게 결정타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론이 확 안 좋아지고 광고, 영화, 드라마 줄줄이 하차하고 마지막에 나왔던 드라마가 TBS 캐스터였는데 그 6월에 종영하고 바로 해외로 떠났었잖아요. 네, 사실상 뭐 연예계 활동을 완전히 중단한 상태였죠. 그런 상황에서 불과 한두 달 만에 그것도 해외 영화제라는 공식 석상에 딱 나타난 거니까 사람들이 진짜 멘탈 강철이다. 어떻게 저렇게 빨리 나올 생각을 하지?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겠어요. 네, 정말 놀랍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어요. 맞아요. 워낙 좀 보수적이라서 스캔들, 특히 이런 불륜 같은 경우는 복귀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미지 타격이 너무 커서 사실상 활동 재개가 어렵다는 인식이 되게 강한데 나가노 메이시는 이걸 정면 돌파하겠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그렇죠. 논란이 아직 다 가시지도 않았는데 그것도 국내가 아니라 해외 무대를 통해서 복귀 신호탄을 쏘아 올린 거니까요. 어떻게 보든 일본 내에 좀 따가운 시선은 피하면서 활동 재개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그런 전략일 수도 있겠다 싶고요. 그러고 보니 스캔들의 다른 당사자, 다나카 케이 씨는 요즘 뭐 하나요? 아, 그분 근황도 좀 의외인데 최근에 세계적인 포커 대회에 나갔다고 해요. 거기서 주요 부문 3위에 입상했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포커 대회요? 배우 활동이 아니라요? 네, 전혀 다른 분야에서 모습을 드러낸 거죠. 각자 좀 다른 방식으로 이 논란 이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좀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모든 상황을 좀 종합해 볼 때 나가노 메이 씨의 이번 영화제 참석, 이게 단순한 영화 홍보 그 이상인 건 분명해 보이는데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네, 일단은 그 잠적 이미지를 깨고 국제 무대를 통해서 나 활동 다시 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커 보여요. 근데 이제 중요한 질문이 이거죠. 이게 과연 일본 내에서의 본격적인 활동 재개로 이뤄질 거냐? 그쵸, 그게 제일 궁금하죠. 아니면 당분간은 그냥 해외 활동에 좀 더 집중하면서 이미지 회복이나 다른 기회를 엿볼 거냐? 뭐 그녀의 다음 행보에 정말 귀추가 주목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나가노 메이 씨의 사례를 보니까 논란을 겪은 연예인이 어떻게 활동을 재개하는지, 또 그걸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네요. 특히 뭐랄까, 문화권마다 다른 연예계 복귀 방식 같은 거? 그런 것도 좀 곱씹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아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워커였습니다. 최근에 좀 뜻밖의 소문이 돌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바로 그 생활고 루머 때문에 좀 시끄러웠죠. 미국 연예 매체 보도를 시작으로 이야기가 퍼졌는데요. 이게 사실 좀 의아해요. 윌 스미스 하면 뭐랄까 엄청난 부동산 자산가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미지가 워낙 강해서 생활고라니 이게 무슨 소린가 싶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정말 세계적인 스타죠. 윌 스미스. 아, 윌 스미스 모르는 분이 없죠. 맨인 블랙, 나는 전설이다 뭐 이런 영화들로 정말 할리우드 최정상에 올랐던 배우인데 최근에 좀 뜻밖의 소문이 돌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바로 그 생활고 루머 때문에 좀 시끄러웠죠. 미국 연예 매체 보도를 시작으로 이야기가 퍼졌는데요. 이게 사실 좀 의아해요. 윌 스미스 하면 뭐랄까 엄청난 부동산 자산가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미지가 워낙 강해서 생활고라니 이게 무슨 소린가 싶죠. 그래서 오늘 그 배경이 뭔지 또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제공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그 뿌리부터 한번 파헤쳐 보죠. 일단 윌 스미스 재력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할리우드에서도 정말 손꼽히는 부동산 부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부촌에요. 그 소유한 토지 면적만 약 60만 제곱미터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하죠. 60만 제곱미터요. 감이 잘 안 오는데 아까 보니까 도쿄돔 13개 크기라고요? 네, 맞아요. 도쿄돔 13개. 상상이 잘 안 가는 규모죠. 그냥 땅만 있는 게 아니라 초호화 저택에 미니 호수까지 갖췄다고 하니. 와, 진짜 스케일이 다르네요. 보통 할리우드 톱스타들이 한 $1000만 정도 투자한다는데 이건 뭐 비교가 안 되는데요. 네,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죠. 그런데도 이제 생활고 루머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 근거가 뭘까요? 아무래도 그 사건 때문에겠죠. 2022년 아카데미 시상식. 그렇죠. 역시 그 따귀 소동, 그 이후로 활동이 눈에 띄게 확 줄었어요. 아무리 톱스타라도 이 공백기가 길어지면 당연히 수입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내와의 별거설, 이게 또 같이 불거졌잖아요. 아, 맞아요. 별거설도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뭐 생활비 분담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출이 늘어난 거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고요. 활동은 줄었는데 나갈 돈은 오히려 늘었을 수 있다. 이런 거군요. 네, 핵심 주장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막대한 부동산을 유지하는 비용은 계속 들어가는데 당장 현금 흐름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시각인 거죠. 근데 수입원이 아예 끊긴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그 나는 전설이다 2 이거 신작 촬영한다는 소식도 들리고요. 네, 맞아요. 그 프로젝트 진행 중인 걸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유튜브 채널도 있잖아요. 구독자가 1000만 명이 넘던데요. 이것도 무시 못할 텐데요. 그렇죠. 디지털 수익원도 분명히 존재하죠.
그리고 뭐 과거에 맨인 블랙 시리즈나 나쁜 녀석들, 행콕 이런 영화들로 벌어들인 돈이 어마어마할 텐데 네. 정말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길 정도일까? 좀 의문이 들긴 해요. 실제로 그동안 윌 스미스가 벌어들인 총 수입은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겠죠. 근데 중요한 건 현재의 현금 흐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과거에 많이 벌었어도요. 그 거대한 부동산 유지비, 또 세금, 그리고 뭐 별거설이 사실이라면 가족 관련 지출 같은 게 계속 발생하면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자산 규모와 당장의 현금 사정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으니까요. 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게 공식적으로 확인된 재무 정보 없이 나오는 말 그대로 그냥 루머라는 겁니다. 그렇죠. 추측성 보도들이 대부분이죠. 네. 스타의 재정 상태는 굉장히 민감한 개인정보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확인되지 않은 추측은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걸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루머의 배경에는 과거의 막대한 부와 현재 현금 흐름 사이의 어떤 뭐랄까 일시적인 불균형 가능성, 별거설로 인한 실제 지출 증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이것도 불확실하고요. 그렇죠. 워낙 의외의 소식이다 보니까 더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늘 그렇듯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막 사실처럼 퍼지는 건 항상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네요. 어떻게 될지. 뭐 신작 개봉하고 활동 본격적으로 하면 현금 흐름 좋아져서 루머가 그냥 사라질 수도 있고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죠. 아니면 뭐 어떤 형태로든 공식적인 해명이나 반박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네. 스타의 삶이라는 게 참 복잡한 것 같아요. 작품, 이미지, 뭐 가족사, 투자 이런 게 다 얽혀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결국 윌 스미스가 성공적으로 스크린에 복귀한다면 이번 루머는 그냥 해프닝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본 윌 스미스 관련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뭐랄까, 한 인물의 공적인 이미지와 사적인 현실 사이에는 우리가 모르는 많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니까요. 여러분은 이번 루머가 윌 스미스의 이미지나 앞으로 활동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나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워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 투병 사실을 알리면서 팬들 걱정이 많아졌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공식적으로 알려졌죠. 그 이후로 좀 안 좋은 소문들, 뭐 건강이 악화됐다거나 심지어 사망설 같은 가짜 뉴스도 가끔 돌았고요. 최근 액션 스타 이연걸의 건강 관련 소식이 좀 있었죠. 많은 분들 놀라기도 하고 또 걱정도 하셨을 텐데요. 네, 그랬죠. 오늘 그래서 이연걸의 빛나는 영화의 여정 그리고 삶을 한번 쭉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그 소식 듣고 저도 좀 놀랐는데 다행히 본인이 직접 해명을 했어요. 뭐 양성종양 제거 수술이었다, 건강엔 큰 문제 없다 이렇게요. 정말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팬들도 한시름 놓았는데 어쨌든 이 일을 계기로 이연걸의 작품들이 다시 주목받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 의미를 좀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저도 팬들이 안도하면서 다시 그의 리즈 시절 영화들 이런 거 찾아본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역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그 1991년작 황비용 아닌가요? 아, 그렇죠. 황비용. 서극 감독이랑 함께하면서 뭐랄까 좀 절제되고 이상적인 그런 영웅의 모습을 보여줬죠. 네네. 그 전에 황비용과는 또 달랐어요. 맞습니다. 황비용이 이연걸을 완전히 스타덤에 올려놓은 결정적인 작품이었죠. 그리고 바로 다음에 1992년 동방불패. 동방불패, 임청화, 관지름. 네, 이 배우들과 함께 제대로 보여주면서 차세대 스타 자리를 그냥 굳혀버렸죠. 진짜 영상미가 대단했어요. 그리고 1993년 의천도룡기도 빼놓을 수 없죠. 이거는 뭐 아직도 후속편 기다리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거의 30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그 열기가 식지를 않아요. 그리고 1994년에는 정무문, 그리고 보디가드까지. 이때 보면 무협을 넘어서 현대 액션으로 확 넘어가는 느낌. 맞아요. 스펙트럼을 확 넓혔죠. 특히 그 정무문은 이소룡 원작이랑 비교될 정도로 정말 명작으로 꼽히잖아요. 액션 스타일이. 네, 액션이 정말 실전적이었죠. 그렇죠. 뭐랄까 합이 진짜 대단했어요. 그전까지 보여줬던 약간 와이어 액션 위주의 그런 거랑은 또 다른 느낌이었죠. 그 시기 이연걸은 정말 액션 장르를 계속 확장시킨 것 같아요. 95년에는 탈출이라고 약간 재난 영화랑 액션을 합친 것도 있었고. 네, 그것도 있었죠. 그리고 드디어 1998년 리썰 웨폰 4 할리우드 진출. 맞다, 할리우드. 이때 악역이었는데도 이야, 존재감이 엄청났다고들 하죠. 네, 맞아요. 아주 강렬했죠.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중화권으로 돌아와서 찍은 대작들이 또 인상 깊잖아요. 2002년 영웅. 그리고 2006년 무인 곽원갑. 이때는 뭔가 연기가 더 깊어졌다는 느낌? 원숙미가 확 느껴졌어요. 그렇죠. 그냥 막 싸우는 액션이 아니라
굉장히 정교한 무술 연기, 카리스마, 이걸로 액션의 어떤 경지, 정수를 보여준 시기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무술 안에 철학을 담는 듯한 느낌이었죠. 네, 특히 영웅 관련해서 이연걸 본인이 인터뷰에서 무의 의미에 대해 많이 고민하는 모습, 그런 걸 보여주기도 했고요. 액션으로 평화를 이야기하려는 그런 시도들. 아, 그런 고민들이 있었군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건 2013년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 투병 사실을 알리면서 팬들 걱정이 많아졌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공식적으로 알려졌죠. 그 이후로 좀 안 좋은 소문들, 뭐 건강이 악화됐다거나 심지어 사망설 같은 가짜 뉴스도 가끔 돌았고요. 아, 정말 속상한 일이죠. 이번에 건강 관련 해프닝이 있으면서 이 모든 걸 다시 돌아보니까 이연걸이라는 배우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받는지 알 것 같아요. 단순히 액션 스타, 이걸 넘어서는 뭔가가 있는 거죠. 동의합니다. 그 액션 안에 항상 어떤 절제미, 또 품격 같은 게 느껴진다는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냥 몸으로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정신이나 철학까지 전달하려는 배우. 그게 이연걸의 특별함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 몸짓으로 정신을 이야기하는 배우죠. 이제 팬들은 그저 그의 건강과 평안을 바라면서 가끔이라도 스크린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응원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겁니다. 오늘 이렇게 이연걸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볼 수 있어서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네요.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워커였습니다.